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11.5%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석유 수요 감소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되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정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 가격은 16개월 만에 26,000달러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홍콩 중앙은행 금융관리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15억 8,600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2,607억 원 규모의 홍콩달러 매수, 달러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자, 경제지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즉 도매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인 11%대 수준을 공개했는데요. 무난하게 나온 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방향성은 어쨌든 좀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11%를 기록을 하면서 3월 달에 최고치인 11.5%보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망치가 10.7%였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제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건데요. 전달 대비해서 0.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인 0.5% 수준과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전달의 1.6%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죠. 이 0.5를 12를 곱하면 6% 수준이 나오니까 그만큼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와 함께 시장은 거의 롤러코스터 분위기입니다. 네. 이 발표가 되자마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2.25%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마침 장은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큰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 6으로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6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공포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20이어도 그때 막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네, 20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6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이건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이때도 한 자릿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2달 내지 3개월 정도 지속될 가능성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상존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앞으로 2~3달 이어진다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20만 수준이 나왔고요. 예상치보다는 살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만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평균이 22만에서 24만 수준이거든요. 그것보다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작년 11월 22일 날 대비해서 자그마치 32% 이상 폭락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19 때 30%의 하락률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실적은 정말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 다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고점, 정점은 찍었고 앞으로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현재 수준의 0.5%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재상승 구간에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 구간에서 실적은 여전히 좋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가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펙의 원유 시장 월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공급도 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 추가 하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오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또 상반기에 몰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은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하루 32만 배럴 감소시켜서 347만 배럴로 낮춰서 봐봤습니다. 올해 총 수요는 하루 1억 29만 배럴로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21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석유 수요 감소가 상반기에 몰릴 거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가면 완화될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분기에는 67만 배럴을 낮춰 잡았고요. 3분기는 32만 배럴, 그리고 4분기는 16만 배럴씩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3.9% 여기 나와 있듯이 3.9%에서 3.5%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성장률 3.2%, 유로존 3.1%, 중국 3.1%,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산 수요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일어날 거다고 예측을 하면서 성장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로 크게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 둘 다 어느 정도 차질이 벌어지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가격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를 보시면은 큰 폭의 폭등을 하고 나서 안정을 찾았지만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95달러에서 105달러 수준 정도, 110달러 정도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80달러 이상에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 1, 2년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유가를 80달러 이상으로만 잡아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캄스톡 리소스스,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데번에너지, 옥센탈 페트롤리움, 세니에르 에너지 파트너스, 엑선모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